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교육사 이번 주 1교시에 이어서 두 번째 동영상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철학 카페 제2장 철학에 대해서 간략하게 그 핵심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해 주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교재 22쪽을 펴주기 바랍니다. 교재를 함께 보면서 선생님의 강의를 경청해 주기 바랍니다. 자, 2.1, 자, 2장의 첫 번째, 오늘날 철학에 이렇게 들어왔다. 다산과 운경의 가상대화. 이때 다산은 정약용 선생님을 말합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한 200년 전 분이시고 그 유명한 정치가이자 행정가이자 철학자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런 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운경이라고 되어 있죠. 운경. 이때 운경은 운치날 운, 경은 또랑또랑 깨어있을 경. 그래서 이 또랑또랑 깨어있는 것이 운치로 피어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이때 운경은 선생님의 아호, 아름답게 불러주는 이름 이외의 또 다른 이름인 것입니다. 그래서 another name, 선생님의 호가 운경입니다. 선생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생님 철학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다산, 그런 적 없어. 그런데 철학이 대체 뭐요? 오늘날 저희는 필로소피의 번역으로 철학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난 그게 무엇인지 정말 모르겠어. 자, 여러분, 이 짤막한 대화를 보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머릿속에 떠오릅니까? 거기 다산이 살아가신 출생 연도와 돌아가신 연도가 표시되어 있지요. 자, 러프, 거칠게 대략 이야기하면 지금부터 200년 전분으로 다산 선생을 이해하면 됩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필로소피, 즉 철학이라는 용어는 다산 선생님이 사시던 시기에 없었던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철학이 어떻게 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왔는지 23쪽을 보기 바랍니다. 자, 거기 보면 밑에서 네 번째 줄에 일본 메이지 시대 니시 아마네, 서를 일본말로 니시라고 그러고 주를 아마네라고 그럽니다. 대략 보면 19세기죠. 자, 동양삼국 중에서 일본이 서양 문명을 가장 빨리 수입한 나라입니다. 그러면서 근대화에 성공했고 그 결과로 식민지 정책으로 남의 나라를 침략하는 그런 일을 했고, 그 와중에서 한국과 중국이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았고, 중국은 완벽한 식민지는 아니었지만 일본에게 온갖 고초를 겪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와중에서 일본은 당시 일본에서 가장 똑똑한 수재들을 대거 독일로 유학을 보냅니다. 그래서 독일에서 유학을 한 유학생들이 서양의 문명을 일본어로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서양에 있는 필로소피를 이 니시 아메라고 하는 일본 학자가 맑을 철, 배울 학이라고 번역해서 19세기 이후에 철학이라는 단어가 일본을 통해서 한국으로 들어왔던 것입니다. 다시 강조하자면 19세기 이전에 우리 선조들은 철학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점 잘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한 장 넘깁니다. 자, 묻습니다. 자, 24쪽. 철학이란 무엇이냐? What is philosophy?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원래 이거는 이제 워크북 형태라 대면 수업을 하면 여러분들한테 이것을 작성할 시간을 주고 나중에 발표를 시키는데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수업을 하다 보니까 어쩌지 못하고 그렇게 실습할 시간을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 나중에 시간이 될 때 철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 거기에다가 한번 잘 자기의 생각을 정리해 주기 바랍니다. 자, 그럼 2.2 거기 25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철학은 고대 그리스에서 출발했다. 그럴 때 그리스에 밑줄 쳐놓기 바랍니다. 철학하면 그리스입니다. 이것은 서양 철학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나라가 19세기 이전에는 철학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적이 없다. 자, 소크라테스와 운경의 가상대화. 소크라테스는 지금부터 2500년 전의 그리스 철학자입니다. 물론 그리스 이전, 그러니까 소크라테스 이전에도 철학자가 있었고, 그렇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서양 철학의 아버지는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자, 그 운경과 소크라테스의 대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소크라테스죠. 그리스어로 철학을 어떻게 표현하나요? 소크라테스, 필로소피아라 하지요. 밑줄 쳐놓기 바랍니다. 필로소피아. 이 필로소피아는 그리스 말입니다. 거기 나머지 거는 여러분들이 읽어보기 바랍니다. 한 장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26페이지에 보면 철학의 어원이 나오죠. 필로스 플러스 소피아. 그래서 이것이 필로소피아가 되는 것입니다. 자,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잘 보면 거기 종이로 되어 있는 고급진 종이로 되어 있는 여기입니다. 여기를 보시면 3단 변주가 일어납니다. 거기에 필로소피아라고 되어 있는 제일 위에 되어 있는 것은 그리스 문자입니다. 그것이 다시 필로소피아가 되는데 두 번째 나오는 것은 라틴어, 로마 라틴어. 그 다음에 제일 밑에 나오는 것은 필로소피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양 문명의 시작은 그리스고 시작한 그리스 문명이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계속 계승되냐면 로마인들에게 계승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로마인들이 썼던 언어가 바로 라틴어인 것입니다. 그래서 서양 문명을 설명하는 조상어, 할아버지 언어는 고대 그리스어와 로마의 라틴어, 그리스 라틴어가 서양 문명을 설명하는 주요한 언어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적으로 동양 문명은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 언어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다산 선생이 수많은 저작을 남기셨습니다. 여러분 들어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유당 전서라고 하는 엄청난 대저작을 만들으셨는데 다산 선생이 어떤 언어로 여유당 전서를 써 내려갔을까요? 여러분 답변해 보기 바랍니다.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선생님이 바로 답변을 합니다. 한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양 문명이 그리스어와 라틴어가 그들의 조상어라면 동양 문명의 조상어는 무엇입니까? 바로 한문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견주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정도로 얘기하고 다시 27페이지에 보면 필로소피에서 필로수, 자, 그건 사랑한다, 러브. 여기 나온 게 러브라는 뜻이고, 소피아는 그리스어인데 오늘날 영어로 위즈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필로스와 소피아가 합쳐져서 오늘날 필로소피를 말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필로소피의 뜻은 지혜의 사랑입니다.
그러면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은 뭐가 될까요? 필로소퍼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제 필로소퍼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이 좀 전에도 누차 선생님이 이야기한 대로 필로소퍼라고 하는 것은 철학을 학문적으로 연구하고 직업적으로 연구하는 철학자라는 뜻이 아니라 보통 명사로 읽으면 필로소퍼라고 하는 뜻은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자, 그 정도로 얘기하고 넘어갑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28페이지에 또 보면 철학을 밑에 세 번째 줄 형이상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철학은 이름이 필로소피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형이상학인데 거기 영어로 메타피직스라고 그럽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메타피직스. 자, 29페이지 보기 바랍니다. 29페이지 거기 데카르트가 정리한 학문의 나무를 보면 가운데 나무 줄기가 있죠. 이걸 트렁크라고 그래요. 트렁크가 나무 줄기거든요. 거기 피직스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피직스. 이때 피직스라고 하는 것은 자연학이라는 뜻이요. 자연학이라는 뜻입니다.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현상에 대한 탐구, 줄여서 자연학, 길게 하면 자연과학,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이런 것은 다 보이는 세계를 탐구하는 거잖아요. 그게 자연과학입니다. 자, 그런데 이 자연과학 속에서 다시 또 이렇게 가지, 이파리가 이렇게 쭉쭉쭉 뻗어나가지고 여기 각종 더 사이언시스가 나오죠. 사이언시스. 이때 이 사이언시스가 여러분은 과학이라고 하는데 이 사이언시스에 과학이라는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각종 분과 학문이라는 뜻입니다. 이 자연학은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세계고 그 드러나는 현상 속에서도 여러 가지 뭐 정치학, 정치에 대한 정치 현상을 연구하죠. 사회학, 사회 현상을 연구하죠. 교육학, 교육 현상을 연구하죠. 그 다음에 미학, 아름다움이라는 학문을 연구하죠. 이런 각종 학문을 우리는 사이언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줄기는 자연학, 자연과학이고 그래서 여기 위에 이 이파리, 각종 이파리가 무성하게 나오는데 이 무성하게 나오는 것들이 인문과학, 사회과학이라고 하는 각종 학문의 영역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영역은 예를 들어서 자연학은 구체적으로 어떤 드러나는 물의 세계에 대해 탐구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인문과학이나 사회과학은 어떤 현상, 교육학 그러면 교육이라는 현상에 대해 탐구하잖아요. 정치학 그러면 정치라고 하는 현상에 대해 탐구하잖아요. 그런 세계에 다 이 보여지는 세계에 대해서 탐구하는 게 바로 이게 기본적으로 피직스의 세계입니다. 보이는 세계에 대한 탐구, 보이는 세계와 보이는 현상에 대한 탐구. 그렇기 때문에 피직스의 자식이 사이언스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봅시다. 이렇게 나무가 있으면 여기에 피직스와 사이언시스만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있어요? 그 나무에는 항상 안 보이는 세계가 있죠. 그 안 보이는 세계가 뭡니까? 이 밑에의 세계입니다. 뿌리의 세계죠. 그럴 때 피직스라고 하는 말은 보이는 세계, 즉 자연학의 세계, 보이는 세계에 대한 탐구, 대표적인 뭡니까? 물리학이죠. 그런데 그거 너머의 세계, 그거보다도 그 너머의 세계가 뭐냐? 너머의 세계에 대한 탐구가 뭐냐? 할 때 너머가 바로 뭐냐면 메타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거기 보면 메타라고 되어 있죠. 메타가 숨어 있는, 보이는 것 너머에 숨어 있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머에 보이지 않는 피직스, 그런 세계에 대한 탐구. 자, 여러분 사랑의 본질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랑의 본질이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런데 있죠.
자, 다시 묻습니다. 교육의 본질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잘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교육의 본질은 분명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의 본질은 이와 같이 나무 줄기, 나무 가지, 나무 이파리와 같이 구체적으로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존재합니다. 우리가 나무를 보면 나무 뿌리가 땅 속에 숨겨져 있어서 보이지 않지요. 그렇다 하더라도 나무에 뿌리가 없는 것은 아니죠. 어떻습니까? 나무에 나무 뿌리가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을 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착각합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없다고 생각해요. 분명 있습니다. 이와 같이 숨어있는 세계, 본질로서 숨어있는 세계를 탐구하는 게 바로 철학이고, 그 보이는 세계의 너머를 탐구하는 것을 어려운 말로 형이상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형은 형태입니다. 상, 이, 형이, 그리고 상학은, 이때 상은 우상자라는 뜻이 아니라 너머에 있는, 숨겨져 있는, 그러나 반드시 들어있는 뜻입니다.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이걸 거꾸로 해봅시다. 여기가 보이는 세계죠. 그 너머에 있다 이거예요. 너머, 메타. 여러분, 메타 카그니션이라고 그러죠. 그때 메타 뜻이 뭡니까? 상위인지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메타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여기서 메타는 분명 있긴 있는데 숨어 있는 세계. 매우 중요하죠. 그게 바로 형이상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철학의 다른 이름이 형이상학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면 여기 하이데거 선생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형이상학은 뿌리하게 다루죠. 거기 28페이지 Study of Root 매우 중요합니다. 나무에서 여기서 루트는 나무의 뿌리잖아요. 한자로 근본. 그 근본에 대한 탐구, 이게 바로 철학인 것입니다. 그것을 어려운 말로 뭐라고 그래요? 형이상학이라고 그럽니다. 형이상학. 자, 그래서 여러분 나머지는 쉬운 거기 때문에 여러분 읽어보세요. 넘어갑니다. 34페이지 정리합니다. 거기 퀘스천은 철학이라는 무엇인가? What is philosophy? Answer, 형이상학이다. 여러분 형이상학 이해가 되셨죠? 자, 하이데거가 읽어보겠습니다. 34페이지. 하이데거가 철학을 뿌리학이라고 말하는 것은 뿌리에서 출발해서 거의 밑줄 그어놓으세요. 근본, 아주 근본, 밑바닥, 정초, 가장 중요한 밑에 기반, 근원, 본질로 그 의미가 확장해 나간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철학은 어떤 것의 근본, 정초, 근원, 본질을 탐구하는 학문이다.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이 교육이면 뭡니까? 교육 철학. 어떤 것이 정치면은 정치 철학. 어떤 것이 법이면은 법 철학. 그래서 이 어떤 것은 something에 대한 근본, 정초, 근원, 본질을 탐구하는 학문이 바로 철학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4페이지 보세요. 만물에는 이 세상의 all things, 모든 것에는 근본, 저 밑바탕과 끄트머리, 말해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물류 본말, 물에는 근본과 아주 끄트머리가 있다. 철학도 역시 그렇다. 그럴 때 철학은 어디에 해당하는 겁니까? 뿌리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뿌리에 대한 생각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교육자가 될 것이잖아요. 그럼 내 철학이 뭐냐? 네가 단위 시간에 KSA 배달하는 게 너 철학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 여러분 어떻게 답변하겠습니까? 자, 오늘은 이 교시에는 철학의 어원에 대해서 얘기했고, 철학은 지혜사랑이라고 이야기했고, 그것은 고대 그리스의 필로소피아에서 출발을 했고, 그것이 오늘날 철학이 되었고, 그리고 철학의 또 다른 another name은 메타피직스라고 그랬는데, 피직스라는 것이 보이는 세계에 대한 탐구라면, 메타는 보이지는 않지만 그 너머에 숨어있는 세계에 대한 탐구, 이게 철학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본질 매우 중요하죠.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럼에도 있어요.
그런 걸 탐구하는 것이 바로 철학입니다. 자, 이상 오늘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